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많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4월 20일자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요. 아메리카스 리셋, 미국의 리셋에 관한 재설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이든 그 행정부의 그 외교 정책을 보면서 그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되게 길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만큼 좀 되게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How Joe Biden is reshaping America's global role. 조 바이든이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어떻게 reshaping, 재조정할 것인가. 그런데 his policy, foreign policy, 그의 외교 정책이요. 트럼프 때와도 물론 다르고, 비록 그분이 오바마 행정부에 있으셨던 분이긴 하지만 버락 오바마 때와도 그의 외교 정책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Big Red Button was meant as the emblem of a renewed warmer relationship between America and Russia. 옛날에 빨간색 레드 버튼이 있었는데요.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아주 훈훈해진 관계의 상징이었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버락 오바마 시대에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Secretary of State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하고 러시아의 Foreign Minister 외교부 장관이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라는 사람한테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빨간색 버튼을 이제 선물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렇게 reset이란 단어가 빨간색 버튼에 reset이란 단어가 in cyrillic 키릴 문자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We worked hard to get the right Russian word. 러시아 단어가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잘 못 알아볼 그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말로 우리가 제대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do you think we got it? 우리가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시죠? 라고 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빨간색 버튼을 같이 이렇게 누르면서 라브로프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You got it wrong. 틀리셨어요. 사실 the word was in fact overrode. 단어는 reset이 아니라 overrode라는 그런 키릴 문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때가 언제였냐면 2009년이었어요. 2009년. 버락 오바마 시절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 years on, 12년이 흘렀죠. 그런데 이런 만만치 않은 formidable Mr. 라브로프는요. 2004년 이래로 이제 같은 역할을 계속 맡고 있는 거죠. 외교 쪽. 그런데 지금 그는 또 다른 American Administration, 또 다른 미국의 이제 행정부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 years of Mr. 오바마's administration, 오바마 행정부의 8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의 또 행정기간이 있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peculiar version of reset with President Vladimir Putin,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아주 관계가 독특했잖아요. peculiar version of reset입니다. 미국의 재설정이 아주 peculiar version이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joking with him about Russian election interference.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막 서로 농담하면서 saying to like one another. 서로 좋아한다. 라고 하는 아주 peculiar version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푸틴을 얘기했냐 하면요, 미스터 푸틴, a killer without a soul. 영혼 없는 살인자다. 라고 조 바이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스터 바이든은 he wants to work with the Russian president,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공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r. Biden nears the 100-day mark of his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거의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100일이라는 것은 American establishment like to take the measure of a new president. American establishment 그러면요, 미국의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기득권이 이런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걸 평가하는 시기가 한 100일 정도가 되나 봐요.
그런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100일이 다가오면서 그의 foreign policy, 그의 그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다르다. 그 양상이 참 다르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와 다르냐면요. 당연히 미스터 트럼프, 그 전임자인, 즉, 그 immediate predecessor인 그 아주 바로 그 전임자였던 미스터 트럼프하고도 물론 다르고, 또 미스터 오바마 시절 그 바이든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었었던 오바마 시절하고도 다른 것이 이제 이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양상인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그 에이즈들은요, 측근들은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y are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동맹과 파트너들과 같이 공조하고 있다라는 걸 막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거죠. 트럼프. Implicit elbow thrown at Mr. Trump. 이거 해석 좀 어려우시죠? 이게 은근히 그 트럼프를 은근히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걸로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죠? 트럼프를 은근히 공격하는 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allies하고 파트너들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또 뭘 또 강조하냐 하면요. 우리가 being clear-eyed about their adversaries. 그 적들을 아주 그냥 clear-eyed, 말짱말짱한 눈으로 보고 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적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바마 때와는 subtle step away, 살짝 다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오바마 때를 retrospect, 이거 retro 과거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 오바마 시절은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 되게 나이브하다. 너무 순진했다. 뭐에 대해서 순진했냐면 seeking a reset with Russia. 러시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도 나이브했고 negotiating an imperfect nuclear deal with Iran.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할 때도 불완전하게 협상을 했다. 불완전한 핵 협상을 했다. 와 또 welcoming the rise of China. 차이나의 부상을 이렇게 반기는,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중국에, 물론 그때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반겼겠지만 그 중국의 그 부상을 반기는 이런 그런 너무 나이브한 판단을 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와는 지금의 바이든하고는 다르다. 물론 트럼프하고 다른 건 물론이거니와 다 때려잡던 그 트럼프하고도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자, 근데 그 바이든이요, 저 윈트리 디시전 아주 냉혹한 결정을 했어요. 어떤 때 냉혹한 결정을 했냐면요, abandon the 20-year war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0년 전쟁을 했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순간 철수해버리는 아주 그냥 냉혹한, 냉정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바이든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바이든은요, 아메리칸스 롤, 미국의 어떤 역할을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요, 리얼리즘, 현실주의에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그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그의 그 이상, 그죠? 오랫동안 long held ideas, 그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그런 이상을 템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화시키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을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바이든의 그 overall goal, 전반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요,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rule-based order. 뭘 강화하는 거예요. multilateral, 다각적이고 rule-based order, 그 규율에 기반한 질서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 그의 그 전반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규율에 근거하는 거예요. 규율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authoritarian state, 어떤 독재국가, 권위국가라고 하는데, 권위국가 또는 독재국가, 그 authoritarian state들이 don't undermine those rules, 이러한 규율에 근거한 질서를 undermine, 훼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미국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바이든은요, 이런 그런 나라들과 이 투트랙 폴리시, 이 투트랙 그 외교 그 정책이 투트랙입니다.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투트랙이냐면요, 이러한 리짐들과 이러한 정부들과 리지스트하면서도 맞서면서도 relate 관계를 맺는 그런 투트랙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참 이렇게 그 바이든이 그 외교의 정말 달인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역시 그 외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이러는 거예요. working with them while their interests might overlap with America's. 그 나라의 그 이익이 미국과 이익이 겹칠 때는 같이 공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휴먼 라이트라든지 그 휴먼 라이트 어뷰즈 인권 남용이라든지 트랜스내셔널 메들링 어떤 초국가적인 어떤 내정 간섭 이런 거는 못하게 디스커리지 하는 거예요. 테리토리얼 앰비션도 다 꺾어버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인권 남용과 그 영토적인 뭐 야망 있으면 또 안 돼. 그거는 딱 꺾어버리고 인권 남용이나 초국가적 내정 간섭을 단념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미국과 그 이익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조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이든은요, has yet got key members of his foreign policy team in place. 아직 그 외교팀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외교팀이 완전히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 뭐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그 러시아 담당 국장 러시아 디렉터 이거 아직 내정 안 했고요. 여기에 보면 빅토리아 뉴랜드라는 그런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그 지금 강경파인가 봐요. 스트롱 핸드 러시아 폴리시에 대해서 러시아 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스트롱 핸드 강경파인 뉴랜드를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그 국무부의 그 넘버 3 서열 3위로 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죠. 그러는 와중에도 그 컨티뉴어티 이례적으로 이제 원래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 그 전에 쓰던 사람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컨티뉴어티 와는 연임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이 바이든 정부는 지금 그 트럼프 때 사람들 여기 사람들 쭉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뭐 오바마 때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연임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지금 연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 자체도 그 상당한 그 오바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아주 되게 롱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America has not had a president so steeped in foreign affairs in 30 years. 이렇게 30년씩이나 외교 문제에 그렇게 몰두했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둔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길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읽고 나면 그 바이든 대통령, 그 바이든 미국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맥락이 확 들어와서 다른 것을 보는 그 시각도 좀 쉽게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the view of Mr. Biden's advisors 이렇게 미스터 바이든의 advisors 어떤 참모진의 견해로 보면은요, 그동안에 그 American failure to stand up to Mr. Putin 지난 그 12 years 12년간의 그 미국이 러시아에 취했던 그런 대항했던 그 방식은요 실패. 그런데 이제 눌랜드 아까 그 강경파의 눌랜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다 미국의 그 ambivalence와 neglect다. 어떤 모호성과 무시라고 불렀던 방식. 모호성과 무시라고 불렀던 방식이 12년 동안 사실은 이런 미국의 그 러시아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미국의 실패가 이제
바이든이 어드벤처리즘 어떤 좀 이렇게 어드벤처 어떤 모험주의를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이렇게 나옵니다. Assessment that may overestimate the influence anyone can hope to have over Mr. Putin. 그렇게 누구라도 푸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과대망상이라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은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런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어프로치 to 러시아의 그 어떤 접근 방식, 물론 차이나나 이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러시아의 그 접근 방식은요 이거예요. Wary calibration and diplomatic chronographic 이게 저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였어요.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이든 그 외교 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Wary calibration and diplomatic choreography. 이게 뭐냐면요, 그 용이 주도한 미세 조정, 용이 주도하게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라 그 각도에 맞게 탁탁탁탁 아주 미세하게 조정에 들어가는 것과 그 diplomatic choreography, 아주 외교적인 연출의 문제인 거예요. 외교적인 연출. 그러면 앞으로 이게 그 바이든이 어떻게 외교적인 연출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아주 미세 조정을 해 들어가느냐에 대한 내용이 그 예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러시아가 2020 아메리칸 엘렉션 그 선거에 개입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솔라 윈드 사이버 솔라 윈드 사이버 해킹을 막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합니다. 생션?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가 그거에만 딱 제재를 가하고 다른 어떤 그 어느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는 그런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딱 제재를 크게 딱 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나라든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국 대선에 2020년에 이제 개입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제재. 그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he called Mr. Putin and warned. 푸틴에 대해 전화를 해가지고선요, 경고를 한 거예요. 언제? 이틀 전에 그 제재를 before he announced them, 제조를 발표하기 이틀 전에 앞으로 forthcoming penalties, 앞으로 있을 그 제재에 대해서 푸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 그 유로피안 유니언이라든지 EU 연합이라든지 브리튼, 뭐 EU 연합에서 그죠? EU에서 빠졌다고 EU 연합 그리고 이제 브리튼 항상 써주네요. 영국은 영국 그리고 다른 이제 나라들이 일단 once they did 그 바이든이 일단 발표만 하면 서포트 하겠다,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자기가 내린 이 페널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measured and proportionate. 아주 신중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거에 딱 맞는, 비례하는 그런 조치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러시아가 이 조치에 대해서 응하지 않거나 이러면 리챗 다 준비하고 있다. 추가 대응 조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continue to misbehave, 잘못된 행동을 하면 추가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misbehave 하면 이거 맞겠다. buying ruble denominated bonds, 그 루블, 그 러시아 화폐, 그 러시아 그 채권 매입을
막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이 채권 그 발행 시장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제 러시아 채권 매입을 막겠다.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규정을 했고요. 더 심한 posing a more severe economic threat, 더 심한 경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막 보냅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 말을 안 들면 추가 대응 조치를 이만큼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더 나쁘게 행동을 하면 러시아가 이런 더 추가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제재를 발표하기 전에 푸틴한테 미리미리 전화를 하는 거죠. 나 이런 거 발표하겠다. 이거 경고에 대한 이제 발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미스터 푸틴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경고만 한 게 아니라 mixed his message of rebuke, 어떤 비난의 수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난의 수위를 조절하냐면요. 그건 그것대로 보내면서 proposing a summit meeting,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서 열릴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열릴 그 정상회담 서밋 미팅을 이제 제안하면서 이렇게 좀 아주 비난의 수위를 아주 서로 상쇄하는 그런 믹스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 프라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틀란틱 카운실 대서양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대서양위원회가 그 Foreign Policy Think Tank래요. 그 외교 정책의 띵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실 대서양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의 다니엘 프라이드라는 사람이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믹스드 메시지는요 되게 unusual하지만 되게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웰컴, 반길 만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스터 프라이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이 프레스 버튼 누를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둘 중에 하나였다. 그동안 리셋 아니면 하드라인이었다. 완전히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리셋 재설정이거나, 아니면은 하드라인 어크로스 더 보드, 완전 전면적인 강경 노선,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바이든의 정책은 room to work with Putin, 푸틴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여지하는, 근데 without pulling their punch, 펀치를 이렇게 확 때릴 것을 이렇게 뒤로 감추는, 다시 말해서 적당히 이렇게 봐주는 것도 없이 적당히 봐주지도 않으면서 푸틴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룸, 여지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그런 정책이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투트랙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체인지 위드 러시아, 러시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어떤 대화 내용이 상당히 비즈니스와 같은, 아니면 심지어는 ritualized air, 아주 의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대선 개입에, 러시아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 거에 대해서 바이든은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요. 32 Russian companies and individuals, 어떤 32개의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내립니다. 그거와 expulsion of 10 officials attached to Russian mission in Washington, 워싱턴에서의 러시아 개입 시도에 관련된 요원 10명을 추방하는 그런 제재를 이제 딱 저울질 한 다음에, 레벨링 한 다음에요. 바이든은요, 푸틴한테 촉구합니다. 뭐라고 촉구하냐면요, respond appropriately, 적당하게 반응해라, rather than exceed the American blow, 미국이 blow, 한 번 이렇게 친 거에 대해서 exceed,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런 거보다는 respond appropriately, 아주 적당하게, 그거에 상응하게끔 반응해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루 후에 러시아가, 근데 이제 미스터 푸틴이 seem to have got the message, 이 메시지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하루 후에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 하면요, 미국의 디플로매트, 외교관 10명을 추방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그 러시아로 들어오는 관료, 전현직 관료 그 8명을 그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응을 하는데 과하지 않은 대응을 한 거죠. 그거에 맞는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화딱지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큰 painful measure on Russia companies, American companies, 그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그 painful measure, 어떤 고통스러운 조치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그 외교부 장관인 라브로프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재밌죠. 저 이거 하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적인 연출에 속하는 거죠. 아까 말한 요거에 대해서는 요게 하면서도 미리 막 전화해가지고 너 과한 반응하지 마라. 응? 적절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막 썸밋 미팅, 그 정상회담 막 제안하면서 이런 믹스드 메시지를 막 주는 이것이야말로 그 외교적인 연출, 아까 커리어그래피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커리어그래피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막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설책 읽듯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Russian and Americans moved on to discussing Mr. Biden's proposed summit. 이러면서 이것대로 진행되면서 이제 Mr. 바이든이 제안한 정상회담 쪽으로 이제 토의의 장이 옮겨가는 거죠. 또 보시겠습니다. 좀 길죠. 볼까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firmness and solicitation, 그죠? firmness and solicitation, 그 강경과 회유의 그 섞은 거, 반반씩 딱 섞은 거, 요것이 미스터 바이든의 그 어프로치인데요. 이것이 이란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대만 해협에 관한 그 이제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거를 읽고 그걸 읽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음번에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란과 중국에 대한 그 바이든의 그 입장도, 그 양상도, 외교 양상도 이거 firmness와 sollicitation입니다. 강경과 회유를 아주 똑같이 섞은 방식이 이제 특징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캠페인 기간에 대선 선거 기간에 이제 아주 빠르게 복구하겠다. 뭐를? 이란과의 그 핵협상 빨리 복구시키겠다. 그런데 그 이란과의 핵협상이라는 것이 옛날에 오바마 때 협상이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 때 abrogated, 완전히 폐기된 그런 이란과의 그 핵협상, 그거 빨리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란과 다이렉트 니고시에이션, 아주 그 직접적인 그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그러면 요구를 했으면 트럼프 때 가했던 그 제재는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것대로 니고시에이션에 대한 다이렉트 니고시에이션을 하면서도, 그거를 요구하면서도 그 not immediately lifting sanction imposed by Mr. Trump as maximum pressure, 그 트럼프에 의해서 가해진 그 maximum pressure, 아주 최대한의 그 제재, 그 압력, 그런 제재는 걷어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네? 라고 이제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egotiations over mutual step, 이런 그 상호 조치에 대한 그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retain some Trump sanction, 그 트럼프가 가했던 그 제재는 계속 유지할 plans to,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좀 다르지요. 네. 거의 다 돼갑니다. 이란과는 또 그렇고요. 중국과는 또 어떠냐 하면요. 중국 어큐스도 비난합니다. 지노사이드 비난하죠. 지노사이드, 그 위구르에서의 그 인종학살 문제, 그 지노사이드를 막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뭘 비난하고 있나요? 그죠? International opposition to China's
이제 헤게모닉인데 헤시모닉이라고 발음, 영어로는 헤시모닉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다 헤게모닉 이런 줄 알았는데, 헤시모닉 ambitions in Asia, 그 중국이 그 아시아에서 그 어떤 그 패권을 가지려는 그런 그 야욕에 대해서 international position, 어떤 국제적인 그 반대를 지금 막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수가 요희 시대 그 미국 아니 일본 그 수상 있잖아요. 일본 수상이 백악관에 이제 처음 방문객 첫째 방문객인 이 일본의 그 요시히데가 일본의 첫 방문객이라는 사실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왜? 미국이 그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잡으려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이제 일본이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 중에서 뭘 더 강조했냐면요. 그때 4월 16일 날 그 리더들의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뭐를 더 강조했냐면요. 이걸 강조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aiwan Strait. 이 타이완 스트레이트, 대만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게 일본한테 얼마나 그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예민한 타이완 스트레이트, 타이완 해협에 대해서 평화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성명서를 미국과 중국이 냈으니, 아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얼마 snarled back, snarl 그러면요 그 동물들이 막 이를 어르렁 거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코노미스트지는 경제지고 뭐 정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표현 자체가 되게 문학적이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사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되게 재밌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전달이 안 되는데 그 영어 표현들이요 되게 재밌고 문학적이에요. 문학적. 아무튼 간에 그 차이니즈 거버먼트가 snarled back, 아주 으르렁 거립니다.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강력 반발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느낌이 안 나잖아요. 이거 snarled back인데, 그죠? 으르렁 완전히 그냥 곧 잡아먹을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 이거 attempt to divide the region, 이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다라고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력 반발하면서도 또 그 바이든은 이렇게 막 일본과 대만 해협 평화, 뭐 대만의 평화 안정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중국을 열받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Mr. Vice Climate Envoy 존 캐리 그 기후 특사가 중국의 그 샹하이에서 또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또 with the joint statement committing their nations to work together against climate change,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함께 헌신하겠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들고 이 그 존 캐리와 그 차이나의 그 상하이에 있는 그 상대 카운터 파트가 이제 공동 성명서를 들고 두 남자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정말 외교적 연출, 그 외교적 연출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다 했습니다. 아주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거의 이제 바이든의 그 100일이 이제 다가오고 왔습니다. 그죠? almost 100 days in 다가오면서 그 바이든이 자, hard decision, 아주 뭐라 그럴까, 그 힘든 결정, 냉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어디에서 보듯이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을 이끌어냈던 20년 동안 했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일시에 그 철군을 하는 그 냉정한 결정, 바이든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He has many more ahead of him. 할 일이 많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왜?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냐 하면은요, 그 theoretic
ethical balance, but the actual compromise between an idealist hope and realistic expectation. 그죠? 이렇게 이상적인 희망과, 그죠? idealist, 이상적인 희망과 현실적인 기대, 현실적인 기대 사이에서, 그죠? 이론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actual compromises, 실질적인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 바이든이, 그죠? 이거와 이거 사이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he has many more ahead of him. 그분의 앞에 그 많은 것이 할 일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게 길고, 국제 정세고 좀 정치 어렵잖아요. 저 정치 잘 모르는데 이걸 읽어 나가면서 아주 좀 흥미롭게 아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대만 해협과 관련된 그 슈퍼파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기사를 한번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재밌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번역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리스, 그죠? 크리스 N 수. 네.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이제 블로그에 그 기사를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들 뭐 다른 생업들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바쁘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자부하기에는 저희만큼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그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놓는 곳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기사 한번 보시고요. 다른 두 분은 저보다 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더 읽어보시는 그런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